한 마을의 대장간 앞, 대장간에 걸려있는 장검을 쳐다보는 한 소년. 이 소년은 바로 쇼아라에서 자란 블라드, 그리고 그런 블라드를 찾는 친구 제미나. 블라드는 검을 쳐다보는 게 취미였나 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는데, 검은색 번개를 맞고는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는데요. 그런 블라드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댄다고 합니다. 아무튼 블라드가 검을 쳐다만 봐야 하는 이유는 비싸서인데, 가격을 물어보자 5골드라고 대답해주는 블라드. 1년은 놀고 먹을 수 있는 큰 돈이라고 하네요. 그때 구경하는 두 사람에게 화를 내는 대장간 할아버지. 만만치 않은 제미나가 받아치며 하는 소리 하는데 부들드는 대장간 할아버지입니다. 결국 블라드가 제미나를 끌고 가버리네요. 할아버지도 한 소리하고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블라드는 오늘도 한참을 제자리에 서서 검을 바라봤던 것 같네요. 하지만 뒷골목 태생이 이곳을 벗어나기는 힘든 게 현실. 할아버지는 이 검을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자에게 팔 거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는 블라드를 보고는 누군가와 닮았다고 생각하네요. 이곳은 북부 물류의 중심지인 쇼아라. 밝은 대도시에는 어두운 면도 있는 법. 쇼아라의 슬럼과 술집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그때 2층에서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으며 나오는 한 남자. 사기를 쳤다면서 때마침 나타난 블라드에게 마담을 불러오라고 하는데, 마담을 보려면 은화로는 어림없다는 블라드에게 패드립을 시전하고, 시간제는 양초가 사기라며 화를 내는데요. 그런 남자에게 한숨을 쉬면서 응대하는 블라드. 시계를 가리키며 양초의 시간을 재보자고 내기를 하자고 하는데, 남자는 왜 사기꾼의 말을 들어야 하냐고 하죠. 블라드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냥 하자고요, 겁을 주고, 그런 블라드의 표정에 보며 겁에 들리는 남자. 그렇게 두 사람은 양초에 불을 붙이게 되는데, 양초가 시간이 지나 다 타버리는데 아뿔싸 시간을 확인하지 못했던 남자. 블라드가 들고 있던 막대기로 그냥 후려쳐버리는데요. 그리고는 남자를 쳐버리면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안에서 방문을 잠궈버리는 블라드의 모습. 그리고 남자에게 오늘 뒤졌다면서 무서운 표정을 짓고, 그렇게 그 남자는 그날 하루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쇼아라의 하루가 밝고, 술집의 주인 호르에게 말을 거는 블라드. 초에 누군가 장난질을 쳐놨다는 말에 마담 역시 화를 내는데, 사실 그 장난질 자신이 쳐놨다고 하네요. 어이없어하며 가는 블라디를 부르는 한 남자. 술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인 듯한데 불량해 보이네요. 버레이에게 다시 무서운 표정을 짓는 블라드인데, 블라드에게 잔돈이 필요하다며 쓸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한 어린 소매치기를 잡아놨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싸게 준다며 40실버를 달라고 하는데요. 블라드는 아이의 몸을 살피고는 돈을 던져주고, 돈을 받고서는 그제야 나가는 버레이 일당. 소매치기범은 블라드와는 아는 사이 같았는데요. 블라드는 몸이 성하면 괜찮다면서 나가보라고 하네요. 블라드의 주머니에 검을 살 5골드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일이 한창인 대낮에 소아라의 항구. 블라드는 친구인 하벤을 만나러 왔는데요. 하벤은 어린 시절 손가락과 발목이 잘리는 아픔이 있었죠. 아무튼 하벤에게까지 들린 마담의 사기 수법. 블라드에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주는데요. 조만간 조직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벤의 말대로 돈벌레 잭이 호르헤를 찾아왔습니다. 블라드에게 보스의 위치를 묻는데요. 모른다고 하자 블라드의 철을 전부 부숴버리고, 급기야는 초를 줍고 있는 블라드를 걷어차버리려고 하는데, 당할 리 없는 블라드, 막대기로 냅다 발을 후려버리고 그대로 조직원을 막대기 하나로 제압해버리는데요. 다른 조직원들이 이를 보고 달려들려고 하는데, 돈벌레 잭이 조직원들을 막아 세웁니다. 그리고는 당당해 보이는 블라드가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까부는 블라드에게 이따 보자고 하는데, 그때 문을 열면서 잭을 찾는 한 사람. 바로 호르헤가 부하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죠. 그리고는 이야기하자면서 위로 잭을 데려갑니다. 그렇게 호르헤가 말하는 대로 위층으로 올라가는 잭. 갑자기 멈춰서서는 블라드를 부르는데요. 칭찬이 자자하다면서 자신이 사람 하나는 잘 본다고 하며, 분냄새가 지겨워지면 자신에게 오라고 하네요. 그리고는 부서진 촉값이라면서 금화 하나를 주는데, 너무 많다고 하자 돈 많다면서 자신에게 오라고 하네요. 그때 블라드를 부르는 제미나. 위층에서는 호르헤가 블라드에게 단검을 주는데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심각한 표정이었죠. 호르헤와 잭의 대화는 분명 파국이었던 것입니다. 압도적인 머릿수를 데리고 있는 잭이었지만 기사 출신의 호르헤에게는 대적하지 못했는데요. 기사급의 검사를 초빙해 균형을 깨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르헤는 블라드에게 첫 임무를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하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일을 하고, 그런 하벤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블라드. 그리고 여전히 몽둥이를 잡으며 말을 거는 한 목소리. 이전에 시꺼먼 벼락을 맞고서는 들리기 시작했는데, 목소리는 신기하게도 검을 알려주려고 했고, 그것은 마치 스승과도 같은 효과가 있었죠. 검로를 보고는 블라드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궁금해졌죠.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한겨울 산속.
한 검사가 검에 묻은 피를 닦고 있는데 그런 검사를 암호로 부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는 블라드였습니다. 검사에게 호르헤가 준 편지를 건네주는 블라드. 검사는 마치 시험이라도 하듯 블라드를 겁주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블라드를 보고는 놀랍니다. 그렇게 쇼아라로 향하는 두 사람. 밤이 깊자 동굴에서 야영을 하는데요. 스탄가를 자꾸 쳐다보는 블라드. 스탄가는 블라드에게 궁금한 게 없냐는데 그냥 육포만 먹고 싶었던 스탄가네요. 그러자 블라드는 오러를 사용할 줄 아냐고 하고 스탄가는 실전에서 오러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하는데 블라드는 모든 육포를 줄 테니 보여달라고 하고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검을 잡는 스탄가. 자신의 오러를 사용하는 모습을 블라드에게 보여줍니다. 한참을 걸어 쇼아라로 도착한 두 사람. 쥐구멍으로 들어와 성내를 걸어 다니는데 길에 쓰러져 있는 호르헤의 부하들을 보게 되고 이미 일이 벌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된 블라드. 술집에 도착해보지만 가게는 널브러져 있고 호르헤 역시 이미 부상을 당한 모습인데요. 스탄가가 왔다는 말에 내일 당장 잭을 치겠다고 하죠. 오랜만에 보는 스탄가에 대해 물어보는 호르헤. 블라드는 오러를 사용했다며 자랑하는데 그 말을 들은 호르헤의 표정이 굳어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뒤로 오라며 스탄가는 오러를 쓸 줄 모른다고 하는데 그때 그들의 앞에 나타난 스탄가, 아니 고딘. 고딘에게 왜 이제야 찾아왔냐고 묻는 호르헤인데 가이다르 백작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분명 무슨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요. 말을 듣고 화가 난 호르헤가 검을 들고 돌진하고 호르헤의 검을 쉽게 피하는 고딘의 모습. 가이다르의 자리를 지그문드가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호르헤에게 복귀를 명했다고 말하는 고딘입니다. 블라드는 마담인 마르셀라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고 밖에 있던 버레이에게 일당들을 부르는데 그런 블라드의 옆으로 나가 떨어지는 호르헤의 모습. 오러를 쓸 줄 아는 고딘의 상대가 되지는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보스가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일당들. 고딘에게 단검을 던져보는 블라드이지만 그런 꼼수가 통할 리가 없는 고딘의 경지. 고딘은 일당들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제 그만 쉬고 싶다면서 오러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소리치는 블라드.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호르헤의 일당들을 베어버린 고딘. 순식간에 자신을 제외한 일당들이 전부 쓰러졌죠. 먼지 속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딘의 모습이 보이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주던 호르헤는 이제 싸늘한 죽음으로 남아 자신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호르헤의 시체를 보고 격분에 고딘에게 덤비는 블라드. 머릿속의 목소리는 하지 말라며 소리치지만 그냥 검을 휘두르는데 블라드의 검노를 본 고딘은 놀라게 되는데요. 고딘은 블라드를 죽이지 않고 그저 제압만 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본능적으로 피하는 블라드네요. 그리고는 블라드에게 기사는 정당한 대가만을 가져간다고 하면서 자신이 거짓말하는 수만큼의 육포를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호르헤의 머리는 가져가겠다며 도발을 하는데 블라드는 언젠간 고딘을 죽여버리리라 다짐합니다. 그렇게 한 소년의 시궁창 인생은 끝이 나게 되죠. 몸이 성하지 않은 블라드를 부축하는 제미나. 일이 터진 뒤 상심해 있는 블라드에게 다가가는 마르셀라. 블라드에게 이러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며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지 말으라고 하는데요. 제미나와 도망가고 있는 블라드는 발각되고 잭의 부하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순식간에 부하들에게서 숨어버리는 블라드와 제미나. 한 집에 숨어들어와 숨을 죽이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블라드는 제미나에게 적당히 도와주고 빠지라고 하는데 그때 그들이 숨었던 집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칼을 뽑아들은 제미나의 앞으로 등불을 들고 들어오는 한 사람. 이곳은 바로 대장간 할아버지의 집이었던 것이죠. 제미나는 검을 달라며 할아버지를 협박하는데요. 뒷골목의 본성을 보고는 서글퍼하는 할아버지. 제미나는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단검을 들고 무언가를 하려는 제미나를 부르는 블라드인데요. 순식간에 자신의 머리칼을 잘라버리는 제미나. 할아버지에게 머리카락을 주며 나머지 역시 꼭 갚겠다고 말하네요. 그런 제미나의 결심을 보게 된 할아버지. 이 도시를 떠날 것이라는 블라드를 눈여겨보고는 자신을 따라오라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그렇게 쓰레기 수레에 블라드를 숨기고는 어디론가 향하는데 할아버지의 앞을 막아서는 잭의 부하들. 왜 이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냐고 붙잡는데 할아버지는 되려 호통을 치면서 난관을 벗어나려 하고 뒤에서 수레를 밀어주는 사람을 확인해봐야겠다며 다가오는데 단검으로 후드를 벗겨보는 부하. 뒤에서 수레를 밀던 사람은 제미나였습니다. 다행히 제미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대로 넘어가려는데 저기 앞에서 수레의 쓰레기를 검사받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쓰레기들을 쳐다보는 다른 부하. 가지고 있던 창으로 쓰레기들을 쑤시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는 마치 블라드에게 들으라는 듯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자신의 동생이 빚진 47번은 갚았다고 하는데 블라디가 있음을 알고서도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곳까지 무사히 도착한 이들. 블라드와 함께 쓰레기를 섬 밖으로 버리게 되고, 그렇게 블라드는 성을 나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을 나가 깊은 산속까지 도망쳐온 블라드. 동굴 속에 숨어서 검을 쳐다보며 목소리에게 말을 거는데, 그리고는 목소리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목소리에게 검을 배우겠다고 다짐하는 블라드였죠. 더는 강자를 만나도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소리는 자신의 검을 블라드에게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꽤나 지난 후 한 군대의 야영지. 이곳에 있는 바예지드가의 차남 요제프. 요제프의 충신인 자야르 역시 함께 있었는데요. 이들은 몬스터 토벌을 위해 나와 있었던 것이죠. 요제프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파벌 싸움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검사가 많이 없다는 것. 그것과 관련해 할 말이 있다고 하는 자야르인데, 수상한 용병이 있다면서 직접 봐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수상한 흔적들을 직접 살펴보는 요제프. 용병은 고블린의 몸에 검은을 새겨 놓았는데, 이 모든 게 한 사람이 했냐고 묻는 요제프. 심지어 처음 만든 검은은 한 달 전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는데, 그 말을 듣고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한편 몬스터 토벌의 한창인 전방. 고블린 정도는 용병으로도 충분히 상대가 되어 보이는데요. 그때 용병을 노리는 커다란 그림자, 몽둥이로 용병을 내리친 홉고블린이었죠. 도망가는 용병들을 마구잡이로 후려치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망만 치는 용병들. 그럼 용병들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기사인데, 홉고블린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다며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는 홉고블린. 그때 용병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나서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리만이라 불리는 블라드였죠. 순식간에 검을 사용해 홉고블린을 베어내는 블라드. 하지만 검은 조금 얕았고 홉고블린은 반격을 하는데, 자신이 베었다는 게 화가 난 홉고블린. 그대로 몽둥이를 들고 블라드를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때 옥삭한 느낌을 받은 홉고블린입니다. 자신을 노려보는 블라드에게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렇게 홉고블린을 동강내는 블라드. 블라드 덕에 몬스터 토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런 블라드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요. 블라드와는 꽤나 친분이 있는 고트라는 사내. 그리고 토벌이 끝나면 자신과 일을 하자고 하는 고트인데, 블라드는 용병패를 위주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고트에게 조용하게 경고를 하는 블라드. 고트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정리를 하러 가네요. 그리고 블라드는 혼자서 어디론가 향하는데, 기도하는 리만이라는 이름답게 검을 쥐고 기도를 하는 모습. 남들에게는 마치 귀족과도 같은 기품을 보이지만, 사실은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와 대화를 하는 것이었죠. 남들은 모르니 상관없긴 합니다만. 그렇게 토벌이 끝나고 주둔지로 돌아온 블라드. 아침 일찍 안드레아 사제를 보러 왔는데요. 꽤나 종교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블라드입니다. 그럼 블라드에게 함께 식사하자며 붙잡는 사제. 사제는 블라드를 끔찍히 아끼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것이 블라드가 이곳에 온 이유였죠. 부대에서는 꼬릿한 냄새가 나는 고깃국을 먹어야 하기 때문. 그나마 바예지드라 이 정도라도 먹을 수 있다는 용병들입니다. 아무튼 식사를 하는데 자야르가 찾아왔었다고 하는데요. 사제가 자야르에게 블라드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는 당황한 기색의 블라드인데요. 신분을 속이고 들어온 블라드는 눈에 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목소리와 의논 중이던 블라드. 그런 그에게 누군가가 찾아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공격 자세를 취해보지만, 그는 바로 자야르. 요제프가 찾는다고 하자 강한 기색 없이 좋다고 해버리네요. 여유를 부리는 블라드를 재밌다고 생각하는 자야르입니다. 도망가볼 생각을 하는 블라드이지만 어림도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요제프에게 불려간 블라드. 요제프는 블라드에게 말을 거는데요. 자신을 리만이라고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블라드. 즉시 자야르에게 따귀를 맞고 마는데, 요제프는 이미 블라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자신이 쇼아라 출신의 블라드라는 것도 말이죠.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패드립을 하는데, 전혀 쫄지 않고 한마디 더 거드는데요. 덕분에 자야르에게 두드려 맞게 됩니다. 그러자 요제프는 검술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는데,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아끼려고 하는 블라드. 말을 하지 않자 뒤에서 검을 뽑는 자야르인데, 그제서야 벼락처럼 다가와 바람처럼 사라진 스승이라고 말하는 블라드입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줘서는 안되는 1인 전승의 비전이라고 밝히죠. 진실임을 눈치챈 요제프. 블라드에게 제안을 하는데,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지 않냐고 말하는데, 자신이 블라드를 후원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야르와의 대련을 시작하게 된 블라드죠. 많은 용병들은 블라드를 부러워했습니다. 블라드에게 자야르는 넘볼 수 없는 산과 같았는데요. 자신에게 공격하는 자야르의 검을 받아내는 블라드. 순간적으로 검로를 따라 몸을 이동시켜 드디어 처음으로 반격에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이마저도 자야르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죠. 앞으로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대련을 하게 생긴 블라드. 목소리는 훌륭한 대련이었다고 말하는데, 확실히 군더더기들을 많이 걷어낸 블라드입니다. 요제프에게 간 자야르는 보고를 하고, 자신의 안목이 틀림없었다고 생각하는 요제프. 그리고는 자신이 본 블라드에 대해 말하는데요. 마치 늑대와도 같은 성질을 지녔다고 하네요.
그러고는 블라드를 조련할 생각을 하는 요제프입니다. 토벌대에게도 밤이 찾아오고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 고트. 고트에게 찾아오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바로 부대장이었던 기사 로드릭이었죠. 고트는 투덜대면서 근무를 다시 서고 있는데 로드릭이 가는 것을 보고는 다시 눈을 붙이는데요. 그때 무슨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랍게는 고트. 로드릭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야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따라가 보는데요. 그때 로드릭을 감싸는 검은 기운이 보이고 마치 악령과도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고트입니다. 한편 블라드는 자야르와의 대련으로 고생 중인데 반면에 목소리는 대련에 만족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 블라드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 고트는 부대에서 도망칠 거라고 말하는데요. 자신들이 토벌하는 숲은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데려가는 귀신을 보았다고 말하는 고트. 물론 죽어도 안 믿는 블라드인데요. 로드릭이 실종되었다고 하는 고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아본 바를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실종된 사람들이 전부 검은머리였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마치고 고트는 좀 억울한 표정인데 고트의 말을 듣고 보고한 블라드가 자야르를 끌고 온 것. 요제프는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데 검은머리였던 요제프가 걱정인 자야르입니다. 한편 숲속을 모두 뒤져봤지만 로드릭은 온데간데 없고 용병들을 동원해 수색을 강화하기로 하는데요. 날이 저물어가고 밤이 점점 찾아오는데 아직도 로드릭과 병사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자야르는 수색하지 않았던 강 너머를 보게 되고 토벌 방향이 아니기에 수색하지 않았다고 하는 고트. 용병들을 모아 강을 건너려고 하는 자야르인데요. 완전히 얼지는 않은 강에 흩어져서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는 용병들. 고트는 강을 건너면서 촉이 안 좋다며 투덜대는데 못 가겠다며 자빠져 있는 고트를 블라드가 데려가려고 하고 그때 얼어있는 강 속에서 시체들을 발견한 고트. 시체들은 바로 강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에서 충격이 오고 얼음이 깨질 것을 염려한 용병들은 빨리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죽어있던 시체들이 마치 좀비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강을 건너려는 용병들을 앞뒤로 감싸는데요. 이것이 이들을 노리고 설계된 함정이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여자 악령은 이들을 지나 야영지로 향합니다. 한편 용병들을 공격하는 좀비들. 블라드가 검으로 좀비들을 베어냅니다.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좀비들을 베어내가는 블라드. 다른 쪽에서는 자야르가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 용병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 이대로 볼 수 없었던 자야르는 오러를 사용하고 순식간에 많은 좀비들을 베어내는 모습인데요. 자야르는 블라드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하는데 자신이 어찌해야 하냐고 묻는 블라드에게 야영지로 가서 요제프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고트와 함께 야영지로 뛰어가는 블라드네요. 그 시각 악령에게 공격받고 있는 야영지.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는 요제프인데 그런 요제프에게 찾아오는 기사 보르단, 뒤이어서 다른 기사들과 사제들이 찾아오는데요. 사제는 요제프에게 성경을 보라고 하고 성경이 파들파들 떨 정도의 강한 악령이라고 합니다. 요제프는 결국 이들을 데리고 움직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온 요제프, 야영지의 상황은 최악으로 보였는데요. 용병들을 전부 무력화하고 누군가를 찾고 있는 악령. 악령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머리의 요제프. 그리고는 찾았다면서 요제프를 향해 다가오는데 사제들은 악령의 접근을 막으며 찬송가를 부르게 되고 이미 악령을 상대했던 다른 기사들은 전부 쓰러진 상황. 악령의 손길은 결국 요제프에게까지 닿으려는 순간 사제들의 찬송가도 더 이상은 지속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때 뒤쪽에서 악령을 향해 달려오는 블라드. 요제프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왔던 것이죠. 악령을 보고는 그냥 검으로는 뵐 수 없다고 하는 목소리.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신이 블라드의 몸에 빙의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다 해도 크게 무리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던 블라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목소리를 믿고 악령에게로 달려갑니다. 악령 역시 블라드를 상대하려고 몸을 돌리고 그 순간 오른쪽 눈을 감으라는 목소리. 그렇게 블라드의 몸에 빙의하게 된 목소리인데요. 악령을 순식간에 베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동으로 몸에 크게 무리가 오게 됩니다. 분명 오러를 쓰는 모습을 보고서 크게 놀라는 요제프. 하지만 아직 악령은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고 블라드를 부축하는 요제프의 뒷발을 잡아버리는데 그때 무례를 용서하라면서 난입하는 한 사람, 바로 쓸모없이 밥만 축내는 기사였던 보르단이었는데 요제프와 블라드를 악령에게서 떼어놓는 보르단입니다. 한편 블라드는 사제에게 축복을 내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블라드의 검에 사제의 피를 묻혀주는데 다시 악령에게로 돌아온 블라드. 블라드는 악령을 뵐 때 그 속을 보게 되었고 아기를 잃은 엄마의 영혼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만 쉬라며 축복을 받은 검으로 악령을 처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악령을 마무리하는 블라드. 숲속에 어느 어두운 기운이 모아져 있는 곳, 악령을 조종하고 있는 한 마법사가 있었는데 악령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놀라게 되죠. 그리고 그 마법사의 뒤에는 자야르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자야르는 마법사를 처치한 뒤 복귀하게 되었고 마법사가 쓴 것으로 보이는 작은 함 역시 가지고 왔습니다. 한편 토벌이 망했다면서 한숨을 쉬는 요제프.
하지만 어쩌면 자신의 검을 찾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블라드는 악령을 처치한 뒤 꼬박 3일을 누워 있었는데요. 목소리 역시 이 정도로 반동이 클 줄 몰랐다고 하네요. 아무튼 주둔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고트는 블라드에게 요제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제프를 보러 막사에 간 블라드. 요제프는 약속을 지킨 블라드에게 고맙다고 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인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식으로 바예지드 가문에 초대하겠다고 하죠. 그렇게 바예지드 백장역 바드나에 가게 된 블라드. 하루 휴식을 준다며 구경이라고 하고 오라고 하는데 간만에 휴가에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부제가 블라드에게 사제님이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제와 함께 사제를 보러 가게 되는데요. 엄청나게 큰 교회에 기가 눌린 블라드. 바르나가 바로 종교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사제를 기다리는 블라드인데 그때 사제가 블라드를 찾아오고 무언가를 블라드에게 주는 모습인데요. 바로 자신이 보증하는 신분패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뒷골목 출신에서 벗어나게 된 블라드였습니다. 한편 바르나를 떠나 바예지드가로 향하는 블라드. 주도 스트루마에 도착하는데요. 촌놈처럼 두리번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네요. 이렇게 한 방을 골라서 들어가 있는데 커튼 뒤에 있던 남자가 말을 걸어오고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블라드는 당황하는데 마치 요제프와도 닮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차원이 다른 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대충 눈치채고 자신을 소개하는 블라드. 이 남자 또한 블라드를 보고는 관심이 생기는데 자신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눈빛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남자는 블라드에게 땅콩을 먹겠냐고 물어보는데 야무지게 내민 남자의 손을 바라보던 블라드. 아무것도 하지 말랬다면서 냅다 거부를 해버리고 중간에서 난처하기만 한 고트와 아무것도 모르는 블라드입니다. 쇼아라의 슬럼가에서 자란 블라드가 검은 번개에 맞은 후 알 수 없는 존재가 깃들면서 소드마스터로 성장해가는 이야기. 별을 품은 소드마스터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4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